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반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언론인회 KJTV의 국부 이승만. 이승만의 민주주의로는 하와이에서의 교육 활동의 과정에서 체득된 것인 듯 합니다. 교육, 종교, 행동은 그의 지침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인중앙학원의 뒤를 이어서 이승만이 세운 한인 기독학원은 4가지 교육 지침을 표방했습니다. 첫째, 교육과 기독교 지향의 학생 활동. 둘째, 한국인의 주체성 확보. 셋째, 젊은이들의 지도력 향상. 넷째, 사회교육의 추진이 그것입니다. 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강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과목은 하와이 공립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고 성경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채플 시간에 주로 설교한 이승만은 한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학교의 장점은 비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하며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저로 줄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들도 큰 걱정 없이 다니게 했습니다. 수업료는 무료였고 기숙사비는 실비 정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기숙사비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면 그것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훗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한 교육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은 하와이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인 기독학원을 통해 양유찬 당시 의사 그리고 주미대사를 거쳤죠. 또 건축설계사 박관두, 화학기술사 김찰재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하와이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승만의 나라 세우기는 언제나 사람 기르기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898년 1년 동안에 3개의 신문을 창간하는 신기록을 세운 언론인 이승만은 하와이에서도 언론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1913년 9월 20일 잡지 태평양을 창간했습니다. 이 잡지는 17년간 계속됐고 1930년 태평양 주보로 바뀌었습니다. 주필로 활약한 이승만은 교포들의 가슴 속에 기독교 신앙과 애국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잡지 이름은 태평양으로 고집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와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태평양을 한민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륙의 끝자락이 아닌 해양을 향한 교두보로서 지정학적 파워를 갖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오늘날 5대양 6대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품었던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하와이는 8개의 유인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 팔도를 조선 팔도에 비유해 말하곤 했습니다. 하와이 8개 섬에 한인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으니 가히 조선 팔도라. 섬도와 길도가 뜻이 다르나 음은 같으니 이것을 과연 우리의 조선이라. 이를만 한지라. 장차 이 속에서 대조선을 만들어낼 기초가 잡히기를 바랄지니 하나님이 10년 전에 이리로
한인을 인도하신 것이 무심한 일이 아니 되기를 기약하겠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와이 팔도는 조선 팔도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드는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 한마디로 이승만은 하와이 팔도를 자기가 꿈꾸는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나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섬나라, 하와이 팔도, 그걸 실험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와이를 넘어서 나라를 잃고 미주로 이동한 우리 교민들 전체, 본토에 그 당시에는 얼마 없었어요. 하와이에는 6,000명, 8,000명까지도 노동자가 몰렸을 때가 있었는데 본토에는 1,000명도 넘지 못했어요. 500명을 넘기도 힘들었어요. 이 나라 잃은 백성들을 하나로 단결시켜서 이승만 자기가 꿈꾸는 새로운 기독교 공화국의 국민으로 한번 육성해보자, 이런 야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태평양 잡지 월간지입니다. 하와이에 도착하던 1913년에 즉시 잡지부터 만들죠. 이 잡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까 나왔듯이 대륙, 거대한 중국 대륙,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반도, 대륙 문명에 수천 년 찌들어온 이 조선 왕국, 여기서 탈출해서 드디어 우리 한민족이 해양민족 국가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아우르는 태평양 한가운데 그 중심, 거기서 드디어 해양 문명으로 나래를 펼치는 문명의 새로운 도약,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승만이. 그리하여 기독교 한민족 새로운 독립국가, 하와이 팔도, 조선 팔도,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적 국민국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실험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연구자들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힘쓴 것이 유학 가자마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하고 하버드 대학 다닐 때예요.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사건이 나는가 하면은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납니다. 장인환, 전명훈 두 애국 열사가 한국 고종 밑에 외무부의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을 갖다 앉힌 게 일본 통감부죠. 일본이 그만큼 친일분자예요. 그래서 한국 왕국의 외교 고문으로 있으면서 조선은 일본 식민지가 되는 것이,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자를 보다 못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도 그런 연설을 하는 스티븐스를 장인환 열사가 권총으로 암살하죠. 그때 이 사건을 변호해달라, 통역 좀 해달라, 샌프란시스코 이승만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 뒤처리를 다 하죠. 그때에 이승만이 새로운 역사를 또 하나 만들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한 달, 두 달쯤 머물면서 무엇을 만드느냐, 한민족 단일단체로 뭉쳐라. 왜냐하면 당시 안창호가 만든 공립협회가 있고 또
다른 교포들이 만든 대동보국회라는 단체가 있고, 공립협회는 샌프란시스코, 대동보국회는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이 단결을 못하고 싸운단 말이죠. 이걸 두 단체를 단일화, 통합하라, 이 운동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도 그 장인환 전명훈 애국열사 변호하러 왔는데도 그 사이에 그때에 안창호가 또 반발을 하죠. 안창호라는 분은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지방열이 무지 강한 사람. 지방열이라 하면 지역 감정을 얘기합니다. 안창호는 어디 출신입니까? 평양 옆에 강서 출신이에요. 평안도 출신이죠. 서북파는 관서지방, 평안도가 관서지방이고 북은 관북지방, 함경도가 관북지방이에요. 관북, 관서 합쳐서 서북파라 그러는데, 이 서북파는 옛날부터 고려시대부터 교수를 못해 개성이나 또 조선의 한양이나 전부 서북파를 차별해. 하와이의 비전, 이승만의 하와이 비전은 대륙 문명에서 글로벌 해양 문명권으로 한 민족을 펼친 선구자, 또 기독교 공화국을 실험하면서 교민들을 단결시킨 사람. 그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를 합친 단체 이름은 국민회입니다. 국민회. 그래서 이승만이 국민회 조직으로 통합해가지고 국민회 대표 안창호 이렇게 앉히죠. 그때부터 단일 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하와이 독립운동은 기독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원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모델이죠. 그것이 3.1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확장되는 겁니다. 교육, 언론 이외에 이승만이 주축한 것은 기독교 전도였습니다. 언론과 교육과 선교를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한다는 것이 그의 하와이 비전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며느리 조혜자 씨가 번역한 책 프란체스카 여사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와이 교민들에게는 사진 결혼이 유행이었다.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다가 혼기를 놓친 남자들이 고국으로 사진을 보내서 결혼을 하는 형태다. 고국에서 신부들이 올 때 이승만 박사의 바지는 대인기였다. 이승만의 바지를 입고 나가면은 결혼을 잘 한다는 일종의 미신이 떠들었기 때문이다. 교민들이 이 박사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사진 결혼이라도 신부를 얻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노동 이민을 간 총각들 가운데는 결혼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일생 동안 노동만 하면서 고국 산천과 가족들을 애타게 그리다가 한많은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겪어야 하는 청년들의 슬픔이었죠. 외롭게 일생을 마친 노총각들 중에는 고국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알뜰히 모았던 돈을 이승만에게 맡기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는데 써달라고 부탁하며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참으로 위대한 이승만이 된 것은 그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타국에서 날품팔이로 일해오면서 모은 재산을 잊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 바치고 훗날의 건국 대통령의 품에 안겨 저 세상으로 간 이 가여운 영혼들의 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에게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죽어간 이름 없는 애국자들의 장례를 치를 때마다 각오를 다지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